저는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기영 교수고요. 지난번에 이제 봄에도 저희 그 성과 발표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헬스팀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헬스팀 발표가 이제 쫙 해갖고 제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리 굉장히 짧게 갖고 왔는데 아쉽네요. 시간이 이번엔 될 것 같은데, 저희 연구 그동안 저희는 3년차 연구고요. 그동안 한 연구에 대해서 좀 성과를 정리해서 좀 발표드리고, 저희도 이제 기술 개발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해온 연구는 이제 성폭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연구라는 거고요.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을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통합 이론의 구축에서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 개발까지, 이게 이제 작은 제목입니다. 연구의 개요를 보시면 이제 많이 줄여갖고 줄였는데, 전체 연구는 2019년에 시작을 했고 2022년에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그 연구의 처음 시작은 2015년에 저희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학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까지 두 학문이 이렇게 융합된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4년 연구를 진행한 후에 연구를 이제 연구재단과 함께 그 지원으로 이제 3년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고, 그거에 이제 얹어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3년을 더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맨 처음 연구 2015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 이제 추정 연구를 이제 사회복지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그 추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좀 더 연장을 하고 싶어서 하던 차에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제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에 대한 추정 연구를 더 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이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회복지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두 개가 조인해서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같은 거 보시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어떤 청소년을 이해할 때 이제 더 이상 온라인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라는 걸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이라는 게 또 한편은 이제 그 성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되는 주요 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갖고 들어오자는 생각에서 이제 세 번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이 이제 융복합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런 거에 기반한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뭔가 과학기술 기반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아무도 정말로 성폭력 피해자 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탐색적인 생각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사회복지학에서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 피해 경험 그 자체, 도대체 어떠한 경험을 하는 걸까, 이제 그래서 연령대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이제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지원기관을 찾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김재원 교수님이 같이 하고 계신데,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과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같이 융복합의 중요한 지점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생물학
적인 부분 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서로 어떻게 엮여져 나가는지 그래서 위험 요인 평가와 정신건강 문제 발생 기전 연구 이런 기초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들어와서 성폭력 피해자의 본격적인 저희가 그 SNS에 접근해서 스크롤링을 한 다음에 그 SNS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문제적 인터넷 이용이라는 건데 인터넷을 이용할 때 굉장히 거기에 정서적으로 의존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서 나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현실과 많이 괴리가 되는 그런 걸 한다. 그렇게 이제 나를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단 너무 많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내가 어떤 나의 정서적 니즈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든가 이런 지점들입니다. 이런 지점들이 성폭력 피해자 같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하고 일반 뭐 청소년, 성인 다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적 인터넷 이용과 소셜미디어 이용의 어떤 구조적, 내용적 특성과 그 영향들 그리고 그 정신건강과는 어떤 영향을 맺고 있는지 그래서 성폭력 피해같이 어려운 경험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면 그게 정신건강에는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연구가 정말 국내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서미 교수님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 이제 그 여성복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같이 이제 기술개발팀을 만들었고요. 성폭력 피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이제 4년 동안 이제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 4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인데요. 그냥 단시 정신건강 증상이 좀 나아지고 이런 지점들이 아니고 이제 일상의 회복을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그러려면 굉장히 정신건강에 있어서 어떤 정신건강이 없는 상태 또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여러 이제 일상의 지점들 예를 먹는 거, 자는 거, 활동하는 거, 사회적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증진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통합적으로 일상의 회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거에 기반해서 그런 이제 시각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용 그러니까 컨텐츠 기획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에 이제 유용성,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평가까지 이제 담당하고 계시고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아 교수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주영준 교수님 같이 모시고 이제 이렇게 팀이 확장돼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통합 이론 구축과 스마트 헬스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력 저희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기전에 대한 통합 이론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 이론으로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들어 어떤 통합 이론으로부터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중개 원칙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사용 특성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스마트 헬스 기술들 도입 가능성 탐색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연구 목표였습니다. 지금 밑에 보여지는 사진은 실제 그런 거를 통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피해를 당한 다음에 오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한 번 왔다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 이래서 그때 무언가를 좀 더 올 수 있고 오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굉장히 그 접근 가능성 높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좀 많은 차관점을 뒀습니다. 이제 그동안 주요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연구 참여자 모집 및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또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게 업데이트 되긴 해야 되는데요. 전체 한 469명의 이제 저희가 피해자군과 대조군으로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3차 평가까지 팔로우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아직 평가들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이게 최종 참여율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나, 저희가 이제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이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여러 피해자군, 대조군, 연령대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개의 집단 정도가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6개의 집단들이 그 추정률이, 참여율이 이제 다 다르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가 한 60%에서 7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가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맨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전국에 있는 8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부터 리퍼를 받았고, 대조군들은 성폭력이 없는 이제 그 근처, 거주하는 그 근처나,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근처를 이제 리크루트하는 게 많이 어려워서 그 서베이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대조군을 또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리크루트하는 게 좀,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구 참여 기관 2곳을 통해 이제 신규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고 팔로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 참여를 시작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2, 3차 정신건강 및 위험 요인, 보호 요인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평가는 이제 PTSD나 우울, 불안 등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연구 성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본 연구를 통해서 이제 현장 사용용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축형 정신건강 평가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선에서 위기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맨 처음 이제 그 피해자가 왔을 때 정신 건강을 빠르게 스크린ing해서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실제 지금 현장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형 정신건강 평가 척도를 개발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시범 사용 중입니다.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해 특성에 기반한 성폭력 피해자 이제 유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사례들을,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나, 이제 피해자 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화가 정책과 이제 개입에는 상당히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 특성, 예를 들면 어떤 피해, 강간군인지 성추행군인지 뭐 이런 피해 유형, 피해 빈도, 피해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제 연령대별로 피해자를 이제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론 개별적이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유형화들을 통해서 각 집단별로 이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이제 미리 이제 준비하는데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각 집단 간 특성을 이제 일단 했을 때 집단이 연령대별로 이제 뭐 성인, 아동, 청소년에서 뭐 3개에서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화가 나오는데, 정신건강의 양상이 굉장히 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피해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 기술 개발을 이제
3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정신건강 증진과 일상의 회복이고, 저희가 연구팀에서 많이 했던 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개발인데, 이제 기존 관련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를 이제 쭉 리뷰를 하고, 이 성폭력 PTSD에 대한 셀프 케어 문헌도 이제 검토를 하고, 콘텐츠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콘텐츠를 개발했고요. 어플리케이션 설계 자체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레임 설계하고 샘플 어플리케이션 제작까지 지금 이제 막바지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평가 문항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가 진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셀프 케어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가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 그 개발자와 이제 여러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 거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셀프 케어하는 법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FGI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어떤 거가 좀 많이 이제 필요하고 요구가 있는지도 조금 봤었는데, 사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폭력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 의견들이 많았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성폭력이 뭐고, 어떨 때 피해자 기관 기관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2차 피해, 뭐 디지털 성폭력 같이 굉장히 새롭지만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영향, 어떤 영향을 내가 어떻게 되고 성폭력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통념들을 깨는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거를 피해자들끼리 자조 모임을 온라인 형식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현장에서 100이면 100 반대하셨습니다. 그게 이 SNS의 속성상 서포트도 되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나 이제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연구진에서 맨 처음에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존자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고 그거를 좀 잘 극복한 그런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처음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지금 와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맞을 때 성폭력 피해자 주요 타겟을 했던 게 이제 20대 초중반 이제 여자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이제 생명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모두가 살아있다. 그래서 올리브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 접근을 이제 모색 얼마나 가능한지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된 데는 되게 의의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디자인학과에서 그 학생들 이제 졸업 작품전 하는 거에 같이 이제 조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나 이제 브랜딩이나 이런 거를, 해서 거기 교수님하고 교수님 연구실과 저희는 성폭력을 잘 알고, 그쪽은 이 앱을 어떻게 더 이용하고 싶게 만들고 사용하면 편하게 쉽게 만들고 그런 걸 아니까요. 그래서 같이 이제 거기 학생들 저희 학생들에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온 게 또 올리브입니다. 그 그래서 앱 컨셉은 이제 올리브,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한, 그래서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과 연대 의식을 담고자 했고요. 성폭력 생존자로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앱의 목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관련 정보는 심리 지원 콘텐츠 개발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저희가 그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개발하신 교수님만큼보다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정보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를 만든 것들이 이렇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알아보기라든지 우리들 이야기라든지 이제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심리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심리 지원 콘텐츠가 있는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서 반응에 대응하고 자가 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 들여다보기. 그래서 이제 여러 간이 척도라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식이, 수면 등에 대한 데일리 건강 기록, 그래서 몸과 마음 기록이라든지 마음 돌보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정화 기법이라든지 뭐 나에게 집중하기 뭐 이런 식의 컨텐츠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올리브 UX 디자인은요, 앱의 사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용성 증진 요소인 친밀성, 직관성, 정보 제공성, 맞춤성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학생들이 또 디자인학과에서 졸업 작품전을 하는데 그 여성 관련 이런 이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되게 인기 있었던 토픽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연구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학생들 졸업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굉장히 이제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학술지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를 보면은 저희 이제 3년차 들어가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섯 편, 국외 2편, 그다음에 뭐보다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지금 학생들 와 있지만 석사학위 논문이 한 3편 정도 나온 것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좀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